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일단 어제 종료되었던 미국 증시 흐름을 살펴보고요. 또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따른 투자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나스닥이 0.6%의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장 초반에는 개파락으로 출발했었지만 새벽에 다시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에는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S&P 500. 자, S&P 500도 상승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장중에는 마이너스 1%까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대로 다우지수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어제 흐름은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 쪽에서 보다 강세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일 국내 성장주도 강세를 보여줄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어제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한 주 동안 많이 매수했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1월 10일부터 1월 15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화학, 삼성전자, KB금융,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여기까지 10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도 금융주 지금 4개나 포함이 되어 있죠. 금융주를 중점적으로 매수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KB금융, 확실히 외국인들이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제가 날짜를 1월 전체로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외국인은 매일같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계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매수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KB금융은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신한지주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신고가는 경신하지 못했고 다소 KB금융 흐름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것 같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금융지주, 이 종목은 고점 부근까지 주가가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금융지주,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데 KB금융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4대 금융주,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모두 매일같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KB금융하고 우리금융지주 지금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금융주의 약세가 나왔었고 그 때문에 나스닥과 달리 다우지수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큼은 금융주의 강세가 나왔었지만 과연 내일부터 다음 주 전체 동안에 이런 기조가 이어질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금리 인상이 3월달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아직 정확한 시점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3월 중순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개인적으로 저는 금융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 상승폭이 꽤나 가파르게 나왔다고 생각이 된다면 일정 부분 시간을 앞두고 주가의 흐름이 꺾일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료 노출이라는 것이 그 당일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재료 노출로서 주가의 상승이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교적 강한 상승이 나왔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대표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의 알짜 자회사가 상장할 때 그때 일반적으로 상장 당시보다는 보름 내지는 이르면 한 달까지도 그 전부터 주가의 거품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강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이 상승폭이 조금 가파르다, 그렇다면 굳이 매수하기보다는 조금은 기다렸다가 성장주의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을 때 그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진입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주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도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것이 바로 LG화학이었죠.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12월 27일부터 정말 외국인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1월 전체 동안을 봤을 때는 무려 1조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이게 유가의 상승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가의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자금이 1.5경에 몰렸다고 하잖아요. 기관의 자금이에요. 자, 그런데 기관 입장에서도 경쟁률이 상당했던 만큼 많이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들을 했을 가능성도 높고 그 대안으로서 어쩌면 LG화학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리가 맞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은 외국인처럼 자금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LG화학을 매수한다. 그런 방법은 썩 좋지 못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으로서는 딱히 크게 매수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전자예요. 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조금씩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12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한 달 정도 쉬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기관 쪽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주가의 상승을 방해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도 저는 두 가지 시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주가를 볼게요. 6만원 후반대에서 거의 8만원까지 약 15% 이상 주가의 상승이 나온 위치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우려했던 디램 가격의 하락, 그게 덜할 수가 있고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점 때문에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점에서 반등이 나온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 하락이 멈출 수 있는지 그리고 디램이 반등이 나오는지 그 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기관의 수급 자체가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날짜가 12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기관의 수요 예측이 끝났었고 무려 기관의 자금이 1.5경이 몰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꼭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미리 기관들은 알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도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기관의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지 혹은 다시 매수세를 보여주는지 그 점도 같이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같은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 기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지금 SK 이노베이션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자, 이노베이션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가 상승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물적 분할 이슈, 그게 어쩌면 제동이 걸릴 수가 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유가가 100달러까지 갈 것이다. 그런 시각도 있는 만큼 지금처럼 계속 유가의 상승이 이어진다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또 이 유가라는 것이 굉장히 변동성도 심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수가 상승할 만큼 상승한 위치이고 올해는 계속해서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고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를 가져보는 것도 좋은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한 것이 바로 LG전자. LG전자는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주가가 조정을 보일 만큼 보였었고 또 최근에는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애플카 이슈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지난 12만원 저점대 이 구간이 개인적으로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자, 이 종목은 3일 동안에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함께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 자, LG 이노텍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다섯 번째로 하나솔루션. 자,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은 특히 1월 7일 지난주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급락하던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다시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지난 10월달처럼 잠깐 반등 후에 다시 내려갈지 이 점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지금 시점에 한 가지 재료가 있어요.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의 하방 압력을 받음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하락과 함께 다시 태양광 발전이 빛을 볼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10년 이래 최고 가격을 찍었었는데 올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 급락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부담을 덜어줌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높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에서 폴리실리콘 생산이 크게 증가했고 그 부분이 병목 현상을 제거함에 따라서 가격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가능성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급락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그런 관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이렇게 주가가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만큼 이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과 관련해서 꾸준히 기사를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추세가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격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다시 황금선을 회복하게 된다면 또 다른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체크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음에 따라서 OCI죠. 지금 OCI 주가는 16만 9천 원에서 9만 4,500원까지 정말 가파르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기관과 외국인도 매일같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타깝지만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이 계속 이어진다면 OCI는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조금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월달 시장이 참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가 빨리 해소가 되어서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